6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소화교정이 충분히 돼서 성장기에 지금 유치혈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치혈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필요한 소화교정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게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소화교정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치혈이 대부분이거나 유치혈과 연구치혈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치혈 시기에 예비교정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골격적인 부조화 그리고 치혈의 부조화가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치혈이 유치혈에서 치혈이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소화교정, 성장기 교정, 예비교정을 치료를 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제 아래턱과 위턱의 어떤 그런 부조화가 심한 경우, 예를 들면 주걱턱, 유치혈인데도 불구하고 아래턱이 내밀어져 있고 그리고 앞니들이 반대교합으로 몰리는 경우는 어린 시기이고 유치혈이고 연구치가 거의 나지 않고 혼합치혈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치료가 과연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혈에서 치료를 성장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연구치혈이 이제 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예비교정 시기가 있습니다. 예비교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성장 조절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위턱이 좁아져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턱을 충분히 확장을 해서 상악골 자체가 정상적인 폭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장의 폭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아래턱은 특별히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위턱의 성장은 그 10대 중반이면 성장이 끝나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심지어는 오래 크는 친구들은 성장이 조금씩이라도 생겨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턱에 포커스를 맞추게 성장기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위턱의 성장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아래턱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죠.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부조화를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골격적인 부조화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폭경이 좁은 문제 그리고 전치부, 앞니의 반대교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서 위턱이 성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기에 어떤 성장에 어떤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교정 치료를 예비교정 치료 시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대부분 끝나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교합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안모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반대교합이나 어떤 협소한 상악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충분히 좀 안정적인 교정 치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다 되었으니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교정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교정 시기에, 본교정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충분히 지금 치아 발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전에 있었던 반대교합이나 협소한 상악골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고 있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본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구치혈이 전부 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치혈의 안정성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장은 남아있죠. 성장의 그 피크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이제 여자 어린이들 여아의 경우에는 만으로 10세에서 12세 사이가 성장의 피크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만으로 12세에서 12세 사이가 성장기, 사춘기 성장기의 피크를 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도 자녀 성장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키도 크고 그리고 골격적으로도 성장, 그리고 골격적인 변화, 골격이 변하고 치조골의 어떤 위치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쭉 지켜보고 성장이 완전히 끝난 시기에 성인이 된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그 시기에 세 번째로 3단계의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한지 심지어는 성장기 급격한 성장을 지나면서 하악골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성장이 끝난 성인기에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예비교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악골을 성장을 시킬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과도한 하악골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반대교합을 해소하는 기능 그리고 협소한 상악골을 충분히 정상적인 폭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예비교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11세를 전후로 해서 본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교정 치료도 2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친구는 10대 후반이 되어서 저희가 최근까지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에 어떤 골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본교정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이 환자와 같이 예비 교정은 거치지 않고 시기를 놓쳤던 부모님이 인지를 하지 못했던 어쨌든 예비 교정을 하지 않고 본교정이 시기에 와서 반대교합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성인일 때 와서 반대교합과 어떤 주걱턱 교합을 치료를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합적인 변화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은 안모 성장을 동반한 어떤 그런 예비 교정을 동반한 안모 성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1번의 경우 예비 교정을 해서 충분히 성장을 촉진시키고 과학 성장을 컨트롤하고 본교정까지 진행한 케이스는 그 중안모라고 하면 코 주변과 그죠? 이게 선글라스를 꼈을 때 커버가 되는 그런 얼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의 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치열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안모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교정 치료를 동반하고 이후에 본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치열의 교정을 한 케이스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성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질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상급 부정교합이나 주걱턱 부정교합의 경우 중안모 부분이 조금 더 볼륨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훨씬 더 볼륨이 있어 보이고 돌출이 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모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예비교정, 성장기 교정이 같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치열이 완전히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치열 교정만 진행됐는지의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